야, 너 혹시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지금 70대 어르신들이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40대 전성기로 돌아간다면 뭘 제일 하고 싶을까? 진짜 궁금하지 않아? 내가 말이야 찾아보니까 2025년을 기준으로 70대 어르신들이 40대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있더라고.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너한테도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지. 마치 옛날 얘기해주듯이 편하게 들어봐.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몰라. 나도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을 되짚어보게 되더라. 내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먼저 말이야, 70대 어르신들이 40대를 다시 보니까 그 시절이 진짜 황금기였다는 거야. 그냥 황금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시기였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았어. 20대 때 막 청춘 불태우고 30대 때 패기로 돌진하던 시기 지나서 40대가 되면 뭔가 안정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가 넘치잖아.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도 손에 좀 있고 말이야. 또 자녀 양육도 한창 바쁜 시기를 지나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야말로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때였다고 하더라고. 아,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더라.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아, 그때가 좋았지 이럴 것 같지 않냐?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찬란했던 과거로 기억될지 모르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라는 무언의 메시지 같기도 해.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못다 이룬 꿈이 너무 아쉽다는 거야. 40대 때 다들 현실에 치여 살았잖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자녀들 숙제 봐주고 집안일 돕고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은 꿈도 못 꿨다는 거지. 어쩌면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기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 40대로 돌아간다면 배우고 싶었던 거, 공부하고 싶었던 거에 진짜 아낌없이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싶대. 막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거나 오랫동안 품어왔던 악기를 제대로 배우거나 아니면 제2외국어를 마스터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거나 상상만 해도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냐? 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뭐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깨달아야겠어. 특히 이분들은 취미를 넘어선 전문적인 배움을 갈망하셨어. 직업 전환을 위한 공부라든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라든지 단순히 소일거리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만한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느껴졌지. 근데 웃긴 건 과거의 힘든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또 아니라는 분들도 많대.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40대 때 못다 이룬 꿈이 분명히 아쉽고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그때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지난 세월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그때의 노고 덕분에 지금의 자녀들이 있고 자신들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뭉클하더라. 역시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 건가 싶고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꿈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 더 큰 꿈이자 성취였을지도 몰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지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보시더라. 우리는 막 나이 드는 거 무섭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힘들어질까봐 불안해하잖아. 근데 70대 어르신들은 오히려 나이 듦을 통해 얻는 지혜나 여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물론 육체적인 노쇠함은 피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여유로워진다는 거지. 어떤 분은 40대에 과감하게 직업을 바꿔 작가가 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식물처럼 악착같이 살아가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래. 여기서 악착같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뜻 같았어.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 직접 씨앗을 뿌려 식물을 키우고 꾸준히 달려서 건강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와, 진짜 멋지지 않냐?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거 보면 진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우리도 언젠가 저 나이가 될 텐데 그때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자극을 주시더라. 이분들은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라고 강조하셨어. 그 말씀을 들으니 나이 들니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또 어떤 분은 딸에게 야 40대가 꽤 좋은 나이야 라고 말했대. 이 말에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 20대의 어리숙함이나 30대의 덜 성숙한 패기 같은 걸 다 지나고 이제 진짜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어느 정도 완료한 시기라서 그렇다는 거지. 사회생활 경험도 충분하고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자신만의 가치관도 확고해지는 때랄까? 책임감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는 의미 같아. 뭔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40대랑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40대가 되면 막 어깨가 무겁고 힘들 거라는 생각만 하잖아. 근데 어르신들은 그 시기가 어쩌면 두 번째 청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삶의 지혜와 경험이 쌓여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40대인 사람들은 위로를, 그리고 아직 40대가 아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40대에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성찰의 시간이 많아진다고도 하셨어. 그러니 그 시간을 소중히 보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조언도 많았어. 특히 2025년 기준으로 30대인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었는데 미리미리 체력 관리도 꾸준히 하고 결혼 시기도 현명하게 결정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자기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대. 이런 준비가 40대를 더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지. 우리 40대, 50대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는 경력 설계나 직무훈련, 일자리 지원 같은 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더라.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조였어.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비를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사는 쿨한 노인이 되라는 조언이었어. 젊었을 때 너무 아끼기만 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투자하고 멋있게 살아가라는 거지. 꼰대 같은 말 하나도 없고 진짜 쿨하지 않냐? 나도 나중에 저런 멋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돈을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어. 이 조언은 단순히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셨지. 결국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즐길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쿨한 노인의 핵심이라는 거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지혜로운 조언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비디오 스크립트로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동과 공감을 주는 콘텐츠가 될 거야. 70대 어르신들 몇 분 모셔놓고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지. 어르신들의 진솔한 표정과 목소리로 40대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쉬움 같은 거 솔직하게 듣는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40대가 참 좋았어.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걸 꼭 해보고 싶어 같은 이야기들을 듣는 거지. 그리고 지금 40대인 시청자들한테는 당신들은 지금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공감과 위로,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야. 한창 바쁘고 힘들다고 느끼는 40대에게는 자신들의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될 거야. 나이 들어서도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례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희망도 주고 말이야.
실제로 40대의 작가가 된 분, 60대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 등 다양한 연령대의 늦깎이 도전가들을 소개하는 거지. 또 20대, 30대 친구들한테는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선배님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연령대별로 메시지를 다르게 전달해서 모든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이런 질문도 중간중간에 던져보는 거야. 만약 당신이 4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하면서 시청자들한테도 같이 생각해보게 하고 댓글로 참여를 유도하는 거지. 그럼 아마 댓글 엄청 달릴걸? 각자의 꿈과 바람이 쏟아져 나오겠지. 진짜 인생의 의미나 행복이 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깊은 질문도 한번 던져보는 거지. 어쩌면 이 비디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영상이 될 거야. 어때? 상상만 해도 뭔가 재밌고 감동적이지 않아? 역시 우리 어르신들 말씀은 틀린 게 없다니까. 나는 이 얘기 듣고 괜히 감성 충만해져서 막 주저리 떠들었다. 너도 한번 곱씹어봐. 40대라는 나이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지금 우리 나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이야.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인생의 매 순간이 소중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 지혜와 경험으로 채워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깊은 메시지 말이야.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작은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자. 언젠가 우리가 70대가 되어 젊은 시절을 돌아봤을 때 후회보다는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야.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발자취를 지금부터라도 남겨보자고. 40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 TOP10. 등장인물. 이 할아버지 74세. 박 할머니 72세. 장소. 서울 한 공원 벤치. 오후 햇살 아래서 대화 중. 이 할아버지. 박 여사 요즘도 젊은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 나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박 할머니. 어휴, 왜 안 들어요? 가끔 40대쯤으로만 돌아가도 뭐라도 다시 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이 할아버지. 그럼요. 제가 요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4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얘기 나눴거든요. 생각보다 다들 비슷한 걸 말하더라고. 박 할머니. 재밌겠다. 그럼 우리 둘이 한번 TOP10을 뽑아볼까요? 1위 건강관리 제대로 하기. 이 할아버지. 1번은 단연 건강이지요. 그땐 병원도 귀찮고 담배도 끊을 생각 없고. 박 할머니. 맞아요. 운동 좀 꾸준히 하고 식습관만 잘했어도 지금 허리 안 아팠을 텐데. 2위 가족과 시간 보내기. 박 할머니. 전 아이들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걸 2위로 하고 싶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같이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네요. 이 할아버지. 아이고, 공감해요. 그땐 지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잘해주자 했는데 정작 나중엔 아이들이 바쁘더라고요. 3위 여행 많이 다니기. 이 할아버지. 지금은 무릎 아파서도 못 가니까 그때 체력 있을 때 해외여행 많이 다닐 걸 그랬어요. 박 할머니. 맞아요. 젊을 때 유럽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 갔네요. 4위 배우자와의 시간. 박 할머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후회돼요. 늘 잔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 에이,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신 거죠. 저도 아내한테 고맙단 말 좀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5위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이 할아버지. 요즘 스마트폰도 어렵잖아요. 40대쯤에 컴퓨터, 영어 같은 거 더 배워둘 걸 그랬어요. 박 할머니. 저도요. 손자랑 영상 통화할 때마다 애한테 배워야 하니까 민망해요. 6위 취미생활 꾸준히 하기. 박 할머니. 그때 꽃꽂이 수업 잠깐 들었는데 계속했으면 지금쯤 전시회라도 열었을 텐데요. 이 할아버지. 전서예요. 마음의 평화도 되고 지금처럼 시간 많을 때 딱이죠.
7위 창업 또는 도전. 이 할아버지, 회사 다니기만 하지 말고 작게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볼 걸. 포장마차든 뭐든 말이죠. 막 할머니, 맞아요. 나도 김밥집 해보고 싶었는데 겁나서 못했어요. 파리 친구들과 더 자주 보기. 막 할머니, 친구들끼리 자주 봐야 해요. 지금은 다 흩어지고 연락도 드물잖아요. 이 할아버지, 그땐 바빠서 귀찮다고 피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 얼굴만 봐도 눈물 나요. 9위 자신감 갖기. 이 할아버지, 자신감이란 게 참 중요해요. 나이 들고 보니 젊을 땐 괜한 걱정만 많았던 것 같아요. 막 할머니, 맞아요.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왜 그리 겁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10위 사진과 기록 남기기. 막 할머니, 사진이요.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일상 사진 그땐 왜 그렇게 안 찍었는지. 이 할아버지, 지금은 손주 사진만 잔뜩 있는데 정작 내 젊은 시절 사진은 몇 장 없어요. 막 할머니, 벌써 10가지네요. 참 되돌아보면 그땐 참 바쁘고 정신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때를 그리워하며 말할 수 있으니 그 또한 행복이지요.